꿀벌 전문 수의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꿀벌의 질병을 진료를 하면서 꿀벌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다 책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제 꿀벌의 질병에 의해서 이제 아팠을 경우에 진단을 하고 지금 보면은 꿀벌이 기고 있는데 이렇게 날개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발육돼 있어서 날지 못하는 벌들.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꿀벌이 또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농약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공사장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나왔든지 이런 것도 벌한테 데미지를 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체크를 해서 건강하게 꿀벌이 좀 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꿀벌 전문 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2개가 있고요. 아, 있어요? 예,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한국양봉농협이라는 곳에 동물병원이 있고 또 이제 대전에도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 병원이 있습니다. 야, 꿀벌 전문 병원이 있다라는 걸 진짜 몰랐네요. 네.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저 포함 2명 있습니다. 두 분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강원도 전방부터 이제 제주도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는 이제 농가분들이 인솔을 해주셔서 GOP 지역까지도 들어갑니다. 와. 어떻게 꿀벌을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꿀벌을 이제 진료해보겠다고 수의사가 된 거는 아니고요, 솔직히요. 저도 이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그렇죠. 소 같은 이런 걸 진료해보려고 수의대에 갔는데 이제 저는 꿀벌이 수의사 영역인지도 몰랐어요. 그럴 것 저도 같아요. 처음 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꿀벌 업계에서 수의사가 꼭 필요한데 사람들이 지원도 잘 안 하고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지 않겠냐고 계속 요청이 왔었고 잘은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꿀벌을 진료하는 수의사라고 해서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벌을 어떻게 키우고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양봉을 오래 하신 양봉 좀 고수분들한테 이제 좀 노하우를. 예, 꿀밤도 맞아가면서 많이 배웠죠. 꿀밤을 하필이면 꿀밤을 맞으셨네요. 꿀밥. 그러니까 꿀을 키우시니까. 네, 꿀을 키우시니까. 라임이죠, 라임. 네. 어르신들 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혼나가면서 배웠는데 이제 그런 배움의 과정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벌을 건강하게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연락도 많이 오시고 가면은 이제 두 손 꼭 잡고 악수도 하시고 또 운 좋으면 또 꿀도 한 병 주시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보람을 느끼죠. 아, 진짜 벌꿀은 아주 저 산지에서 그냥 찐 벌꿀 얻으시겠네요. 네, 좀 다른가요? 좀 진짜 제대로 된 벌꿀은? 네, 진짜 딱 먹는 순간 딱 막히듯이 알싸하게 탁 퍼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예. 꿀벌의 익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꿀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꿀벌이 익충인 이유가? 식물이나 이런 작물의 이제 수분 활동을 꿀벌이 이제 해줍니다. 꽃가루를 묻혀서 돌아다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꽃과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에 이제 꽃가루를 묻혀서 수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공익적인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몰랐어요. 흔히 꿀벌은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익충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요즘 그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꿀벌이 좀 실종이 됐다. 네. 이게 이제 양봉 농가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봤는데 꿀벌로 가득 차야 할 벌통에 사체가 잔뜩 쌓였습니다. 이곳에서 키우는 벌통 120개 가운데 꿀벌이 살아있는 건 20개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꿀벌이 많이 사라졌나요? 꿀벌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 국내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2021년도 이제 네. 12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월동 중이던 꿀벌들이 이제 죽은 시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실종이 됐던 게 일어났는데 그게 1년 뒤인 작년 10월부터 또 이제 그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전체 꿀벌의 60% 정도가 겨울 기간에 사라졌어요. 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떻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이유가 있으면 벌통 내부라든지 그러니까요. 주변에 이제 죽은 사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각계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정부 기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상 기후가 모든 거의 전제 조건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요즘 뭐 이제 기상 이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연일 문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꿀벌에게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거군요. 자연 생태계 자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꿀벌의 생애 주기도 바뀌고
꿀벌들이 먹이를 이제 갖고 오는 이제 이런 식물들의 개화가 이제 앞당겨지고 올해도 좀 개화 시기가 좀 빠르기도 했고 일찍도 졌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꿀의 대부분이 아카시아 벌꿀이라고 네, 하는데요. 아카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네.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농가분들이 이제 남부지방부터 해서 북부지방까지 뭐 경상도, 맞아요. 뭐 충청도, 경기도권에서 나눠서 이동을 한 달 동안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남부지방하고 이제 북부지방의 기온 차이가 거의 크지 않다 보니까 거의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가 많이 한꺼번에. 예, 거의 동시개화라고 저희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5월 달에 비가 또 오는 그런 이상 기후가 또 와서 이제 맞아요, 벌들의 맞아요. 먹이가 없으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꿀벌이 멸종하면은 인류도 4년 안에 멸망을 한다. 네. 네. 식량 안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UNFAO라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지금 인류가 먹고 있는 전 세계 100대 작물 중에 약 71%가 꿀벌의 이런 수분 활동에 의해서 이제 매개가 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연하게 먹고 있는 뭐 수박, 딸기, 참외, 메론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이 꿀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단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류의 식량 안보 위협이 오면서 인류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일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꿀벌이 그렇게 많이 아픕니까? 어디가 아파요? 뭐 증상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뭐 기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기가 걸릴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날개짓이 조금 네. 둔해지나? 이게 다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벌들이 설사도 합니다. 벌들이 설사를 해요? 네, 꿀벌이 이제 뭐 먹이를 잘못 먹었다든지 질병에 의해서 설사를 하고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벌이 설사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잘 날지 못하고 앞에서 기게 돼요. 어. 마치 이제 좀 좌불안석인 것처럼. 배가 아파가지고. 네, 그땐 또 이제 그 유효한 치료 약체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벌들도 그런 바이러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호. 그럼 벌들이 바이러스 질병에 걸리면은 벌들의 이제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일정 부분이 좀 데미지를 입어서 벌이 정상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또 날개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날지 못하는 벌들도 있고. 생각보다 그 벌들이 저희들은 뭐 그냥 두면은 잘 크는 줄 알았더니 얘네들도 상당히 좀 예민하군요. 엄청 예민합니다. 꿀벌이 진짜 예민하네요. 네. 아니, 그래서 누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다고 벌들. 벌들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셉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니까 주워 듣는 얘기가 많어. 꿀벌의 뇌는 파충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못 알아봐요. 예를 들어서 양봉을 이제 몇십 년 동안 하셔서 내가 먹이도 주고 정성스럽게 기른 꿀벌인데 그냥 본인이 민감한 상황이면 바로 주인도 이제 벌침을 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때 예전에 뭐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 양봉 네. 하시는 분들이 벌 수염 붙이시고. 벌 수염 붙이고 오시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이렇게 잘 따르나 했는데 어떻게 벌에 안 쏘이죠 그분은? 그분은 이제 여왕벌을 무조건 가운데다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꿀을 발라서 이제 벌들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아예 안 쏘이진 않고 몇 방 쏘이시긴 할 거예요. 쏘여도 이제 참는 거구나 그분들도. 그분 이제 티를 내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노래하시면서도 따끔따끔 하시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많이 쏘이세요?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양봉장을 많이 가잖아요. 벌이 아프다든지. 네. 그럼 벌이 예민합니다. 그런 양봉장은. 저는 정말 심할 때는 차가 가자마자 벌들이 이미 차 쪽으로 와서 경계태세를 취해요. 왜냐면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고 질병이 있거나 할 때 누가 오는 거를 예민하구나.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그럼 차 문 열고 그냥 내렸을 때 바로 볼에 쏘인 적도 있고요. 어머나.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나 있는 벌들이기 때문에 아내를 살펴보고 할 때 벌들한테 좀 많이 쏘이죠. 그럼 쏘이게 되면은 좀 선생님은 뭐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처음에는 붓고요. 지금은 좀 그나마 많이 쏘여봐서 좀 덜 붓는 정도입니다. 네, 네. 근데 그 꿀벌이 네. 한 번 쏘면 죽습니까? 네, 맞습니다. 꿀벌의 이제 벌 침이 이제 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내부 장기랑요. 근데 이제 살갗이라든지 이런 데 침을 쏘게 되면은 그 침이 갈고리처럼 돼 있어서 침을 이제 똑 빠지는 게 아니라 장까지 같이 쏟아져서 맞아요. 죽기 때문에 본인을 희생시켜서 침을 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이제 요즘 꿀벌 천적이 나타나면서 또 농가도 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꿀벌에 이제 질병도 있는데 이제 꿀벌에 기생하고 있는 이제 진드기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말벌. 말벌이 맞아요. 우리나라 기존에 있었던 장수 말벌보다는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유입된 등검은 말벌이라는 말벌이 그것도 뭡니까? 이름 자체가 무섭다. 예, 이제 등이 검은 말벌이라고 해서 이제 등검 말벌인데요. 이제 꿀벌을 이제 지금 이제 한 8월 정도부터는 이제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합니다. 이야. 근데 왜 사냥을 해요? 이 말벌이 신기한 게 말벌이 이제 새끼를 키우잖아요. 새끼한테 마치 어미새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아기 새한테 이제 먹여주듯이 꿀벌을 잡아가서 꿀벌의 가슴 부분만 마치 닭가슴살처럼 이제 갖고 가서 말벌들 애벌레한테 먹이게 됩니다. 먹이로 써요. 꿀벌의 그 가슴살만. 네, 그래서 말벌은 육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래종들이 이제 꿀벌을 많이 사냥하다 보니까 이걸 잡으려고 뭐 농약을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꿀벌이 죽기 때문에.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8월부터는 저도 양봉장 가면은 같이 잠자리채로 이제 아, 그 잠자리채로 잡는 수밖에 없어. 다 일일이 포획기를 설치하거나 잠자리채, 그다음에 배드민턴 채로 막 이제 때려서 잡고. 배드민턴 채. 네, 그 정도로 크군요. 이렇게 자연환경 하시는 탑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제 네. 배드민턴 채 들고 말벌 한번 뛰어가서 맞아, 이렇게. 맞아. 그때 그 전설의 말벌 킬러 예. 인터뷰하다가 제가 예. 갑자기 그분.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인터뷰 중간에도 갑자기 튀어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바로 죽이지 않으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양봉하는 꿀벌들이 다 죽으니까. 네, 그 한두 마리가 막 거의 막 한 통을 전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말 선생님도 지금 인터뷰하다가 말벌이 있다고 바로 튀어. 나가야죠. 지금 잠시만요. 장수말벌이에요. 2마리 엄청 크죠? 우리나라의 꿀벌 벌통 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 한 3년 전인데 한 270만 통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벌통 수가. 근데 이번 작년 겨울에 벌들이 많이 이제 한 100만 통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산업계도 안 좋으니까 좀 이제 양봉을 좀 그만두시는 분도 손을 아예 놔버리시는 분도 많고요. 농가분들은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벌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현장을 다니려고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양봉 농가분들한테 이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좀 고충을 좀 덜어드리고 좀 건강한 꿀벌을 키울 수 있도록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 같이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꿀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좀 많으시다고요. 진짜 일만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아 그렇구나. 그래. 꿀벌 한 마리가 이제 벌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70만 송이의 꽃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570만 송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지구의 4바퀴가 넘는 17만 6천 킬로미터 정도를 비행을 해야지 한 마리의 꿀벌이 1kg의 벌꿀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 꿀벌이 보통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절마다 약간 다른데요. 막 5, 6월 달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꿀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밖에 못 살고요. 그렇게 금방 가요? 예, 그걸 여름 꿀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월동을 겨울을 나는 활동성이 적은 꿀벌은 4에서 6개월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왕벌은 몇 개월? 여왕벌은 이제 2년 정도를 원래 살 수 있습니다. 아, 여왕벌은 좀 오래 살. 아니 이게 사실 그 꿀벌이 철저한 계급 사회라고 그래요. 뭐 일벌, 그다음에 또 뭐 여왕벌 네. 이런 데 계급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제 계급이 나눠졌다고 해서 신분의 고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아, 말이냐면은 일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막 태어난 어린 꿀벌은 청소부터 해요. 마치 군대 이등병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벌들이 침을 쏘면은 본인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든 꿀벌이 아이고. 일부러 본인을 젊은 꿀벌을 희생하는 것보다 본인이 경비 업무를 쓰면서 어차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갈 거니까. 네 그렇게 집단을 아이고, 위해서 그렇구나. 그럴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런 걸 알 때마다. 그러면 거기도 모자지간이 있습니까? 여왕벌하고 일벌은 암컷이고요. 숫벌은 말 그대로 수컷이에요. 근데 여왕벌은 2년 동안 그 뭐 계속 알만 낳는 건가요? 네, 주로 알만 나는데 처음에 일벌과 여왕벌의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벌은 여왕벌이 되고 어떤 그건 벌은 어떻게 궁금해요? 로얄 젤리의 답이 있습니다. 일벌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만 로얄 젤리를 먹게 되는데요. 여왕벌은 이제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모든 단계에서 로얄 젤리를 계속 먹게 돼요. 네. 그러면은 몸집도 훨씬 크고 수명도 길고 일생 동안 거의 한 200만 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교미로 계속 알을 낳는 거예요? 네, 한 번 교미를 합니다. 교미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벌들이 여왕벌 주변을 호위하듯이 비행하고 나르거든요. 그럼 강한 숫벌이 또 뚫고 들어가서 교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숫벌과 한 번의 교미로 일생을 알을 낳는 거예요. 네, 거기서 숫벌과 교미를 해서 이제 정자가 들어있는 정액을 주머니에 넣고 집에 들어와서 벌의 세력에 따라서 수컷을 낳고 싶으면은 무정란인 수컷을 낳고요. 우와. 일벌을 낳고 싶으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있는 조절이 돼요. 네, 그걸 컨트롤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저 여왕벌과 교미를 한 숫벌은 죽게 되고 네. 이게 숫벌은 일벌들에게 쫓겨난다고요? 숫벌이 이제 역할이 크지가 않아요. 일벌은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여왕벌은 이제 전체에서 알도 낳고 하는데 숫벌은 이제 물론 뭐 교미도 하고 벌통 내부에 무슨 온도 습도 관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농가분들이 무의도식한다고요. 한량처럼.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평상시에 잘 해라 가족한테 숫벌처럼 되기 싫으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아니 뭐 좋은 교훈이 되는 이게 뭐 교훈이 되겠네요. 이거 굉장히 자연의 그 섭리가 네. 좋네요. 대단하네. 네. 무의도식 일하지 않을 거면 넌 이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먹이만 축내지 말라는 거죠. 꿀벌 세계에서는 이게 진짜 네. 꿀벌의 세계가 진짜 대단하네. 야, 정말 오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꿀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사라진 꿀벌을 돌아오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꿀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죠. 아무래도 나무도 많이 심고 밀원수도 많이 심고 농약 같은 거를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살포하지 않고 좀 꿀벌한테 좀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농약을 쓸 때만 딱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우리 그 개체수가 준다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